안녕하세요. 디바 달리아입니다. 먼저 문제의 영상부터 함께 보실까요? 틱톡에 올라온 이 영상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애떼고 귀여운 소녀가 해맑은 얼굴로 법정에서 자신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 아이러니함 때문이겠죠? 사실 이 재판 영상은 틱톡이 유행하기도 전인 2014년부터 이미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누군가 스윗 버 사이코라는 노래를 입혀 다시 올렸고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되었죠. 스윗 버 사이코. 이 노래 제목을 주인공에 맞게 직역을 해보자면 귀엽지만 미친년 라는 뜻이 되는데요. 네, 영상 속 인물은 결코 SNS에서 인기를 끌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문제의 귀엽고 미친 소녀를 좀 더 알아볼까요? 그녀의 이름은 이자벨라 구츠만. 1995년생으로 한국인 어머니와 푸에르토리코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호녀라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허윤미 씨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딸 이자벨라, 그리고 새로운 남편인 라이언 호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이자벨라의 친아빠인 로버트 구츠만 씨와는 14년 전에 이혼했고 홀로 오랫동안 힘들게 딸을 키워왔는데요. 이제는 새 남편을 만나 좀 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집엔 아주 큰 난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딸 이자벨라인데 허 씨가 이혼한 후부터 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더니 이내 성격 자체가 아예 변해버린 겁니다.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이자벨라가 7살이 되던 해 불안한 정서를 보이던 딸은 한동안 엄마와 떨어져서 아빠와 생활한 적이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기간 동안 엄마에 대한 반항심과 경계심이 더 심해진 겁니다. 이후 다시 엄마와 살게 되었을 땐 엄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점점 폭력성까지 드러내게 되는데요. 자신의 친엄마에게요. 과거 엄마 허씨와 구츠만의 결혼 생활은 경제적으로 그리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이자벨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도 사주지도 못하는 부모에 대해서 떼를 쓰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어린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이자벨라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해줄 거라 믿고 기다렸죠.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자벨라가 다 성장하기도 전에 너무 일찍 끝나버렸고 그때부터 불현듯 딸의 마음속에서 커지는 이 증오의 불씨는 오직 한 사람, 엄마를 향하게 되죠.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엄마가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알아보니까 우선 이자벨라는 엄마가 자기 멋대로 남자를 갈아치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딸인 자신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 증오를 표출하는 방식은 일탈과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이자벨라는 마치 보란듯이 온갖 남자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다녔고 심지어 2012년 2월 다니던 학교까지 사퇴합니다. 집에서 엄마와는 거의 매일 싸웁니다. 이게 단순히 엄마가 다그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폭력성을 주체 못하던 이자벨라는 엄마를 때리고 발로 차면서 죽일 듯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페르나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싸움을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엄마는 나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해 라고 주장하는데 마치 모든 세상 잘못이 엄마로부터 비롯된 듯한 그런 강한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진심으로 딸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지만 딸의 눈빛에서 정말 이 살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2013년 8월 27일 이날도 역시 엄마와 이자벨라가 크게 한바탕 싸웁니다. 평소처럼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딸은 엄마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 모습은 고스란히 엄마의 새남편에게도 목격되었죠. 그렇게 다음 날인 8월 28일 오전, 엄마 허씨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놓게 되는데, 이자벨라가 자신에게 내뱉은 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 폭언을 모두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딸이 진심으로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이자벨라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딸을 통제해주길 바랬던 거겠죠. 그렇게 그날 오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경찰을 마주한 이자벨라. 순간 엄마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자벨라에게 경찰은 너 계속 그러면 엄마가 널 집에서 쫓아낼 거니까 더 이상 선 넘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있어라. 이렇게 가볍게 훈계하고 떠납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 이자벨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오후 내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30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엄마 허씨. 저녁으로 포장해온 음식을 남편에게 건네준 후에 좀 씻겠다며 2층 욕실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욕실에서는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묵직한 게 떨어지는 듯 심상치 않은 소리였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허이! 남편을 부르는 허씨의 목소리가 짧게 들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갔는데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문틈 사이로 보이는 이자벨라였죠. 욕실 문을 열려고 하자 이자벨라는 등으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순간 남편은 딸이 심각한 행동을 하겠구나 직감했고 급히 다른 방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다시 욕실로 달려오는데 아내의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자벨라가 천천히 욕실로 걸어 나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눈을 부릅뜨고는 호의를 쳐다보는데요. 그리고는 터덕터덕 1층으로 내려가게 되죠. 욕실 문 밖으로는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호의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로 뒤덮인 아내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근데 그마저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요. 호의는 어떻게든 아내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렇게 고군분투하던 사이 이자벨라는 현장을 유유히 떠나고 맙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요원들은 끝내 허씨의 사망을 선고합니다. 목에 입은 자상이 너무 치명적이었고 결국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부검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허씨의 목에 무려 48번의 자상, 그리고 얼굴에 31번의 자상까지 같은 부위를 무자비하게 찔린 채 사망했다는 자세한 사항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육안으로만 확인된 자상이었죠. 이후 정밀 부검 결과 허씨의 목에는 자그마치 151번의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한 흔적까지 발견되죠. 자, 부검 결과를 가지고 상황을 추정해보면 허씨가 씻으러 2층에 올라가고 허씨의 비명을 들은 남편이 2층으로 올라갔을 때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자벨라가 무자비한 칼부림을 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하루 뒤인 8월 29일 오전 11시 30분. 허씨의 집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살인과 관련된 물건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근처에서 범인 이자벨라가 검거되는데 아주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고 경찰에 연행되었죠. 당시 그녀의 나이는 18살. 이자벨라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경찰은 사건 전날 엄마가 이자벨라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추정하는데요. 하지만 이자벨라는 직접 저를 낀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딱히 입을 열지 않았죠. 그저 오랫동안 엄마를 증오했던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패륜 범죄의 잔혹성으로만 보자면 거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2014년 7월에 열린 재판에서 그녀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신 이상이었죠.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을 흉기로 그렇게 많이 찌른 걸 봤을 때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하고 이자벨라는 뭐가 옳고 그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요. 라고요. 정신 상태를 감정한 전문의 또한 그녀가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명백하게 환각 증세를 보이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증상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걸 뒷받침받은 이자벨라는 재판 내내 기묘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스윗 버 사이코 노래를 입힌 영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재판 영상인데요. 그녀의 태도를 보면 참 많이 기이하고 이상하죠. 어머니를 151차례나 찌른 살해범이 재판 내내 카메라를 보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변호사와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미친 듯이 울기도 하니까 이건 뭐 화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근데 또 살인마에게 반성의 기미는 없어요. 누가 봐도 이자벨라의 모습은 법적 처분을 기다리는 죄수로는 절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태연합니다. 그녀의 불안 증세를 증명해줄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사건 발생 이틀 전 그녀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도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부분이에요. 전 남자친구가 이자벨라의 집에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왔었는데 이날 그녀가 남자친구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욕하고 그러다 쫓겨났다는 진술이었죠. 재판부는 이처럼 과거 행동에 대한 증언과 정신감정을 토대로 그녀가 정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판결했던 겁니다. 판결문을 보면 우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린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즉 그러니까 이자벨라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살해하고도 당당히 무죄를 받은 이자벨라.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녀는 판결과 동시에 콜로라도 주립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 감금되어 집중 치료를 받으라는 법적 처분과 함께 이 재판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던 2019년 11월 문제아 이자벨라는 한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저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젠 사회에 위협되는 존재도 아니고 더 이상 병원을 떠나서 사회에 복귀하고 싶어요. 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죠. 하지만 엄마를 죽인 것에 대한 후회는 없는 듯 애초에 자신의 정신병은 엄마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자벨라의 퇴원 요청은 곧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현재 쇼폼의 인기와 더불어 이자벨라는 틱톡 킬러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윗 버 사이코 음악을 입힌 영상 있잖아요. 그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인기몰이 중입니다. 하지만 그 인기가 단순히 법정에서 대범해 보이고 오렌지 제수복을 입고도 실실 쪼개고 있으니 귀여워서일 수는 없죠. 그 웃음 너머 자신의 어머니를 151차례나 찌른 어린 살인마 라는 잔혹동화도 분명하게 각인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자벨라가 곧 출소해서 틱톡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